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아르도입니다. 프리랜서 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 체력. 자기관리, 하루 시작 루틴 만들기.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다 체력으로 적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대부분 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운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작업실에 출근을 하더라도 작업실이 많이 멀지도 않을 거고요. 보통 출근을 하면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또 자가용을 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퇴근 후에 어디에 들린다던가 하는 걷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또 프리랜서 특성상 일이 몰릴 때는 엄청 바빠요. 그럴 때면 운동량이 더 적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몰입하다 작업하다 보면 밥 먹는 걸 거를 때도 있고 식사 시간이 당연히 불규칙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런 게 초반에는 밤새고 어찌어찌 버틴다고 해도 나이가 들고 이런 환경이 오래될수록 나중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물이 당연히 안 나오게 됩니다. 마감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는 자기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이 직업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또 혼자 일하는 만큼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멘탈이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특히 그림같이 창작을 해야 할 때는 멘탈을 잘 잡고 평균적인 퀄리티를 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마감을 늦추거나 그림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일을 받는 이상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혼자만의 역할이 생기는 거지 계약서에 도장 찍은 후부터는 그 프로젝트에 나도 참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 클라이언트 일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오전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았던 모닝 루틴은 새벽 6시 반에 눈도 잘 못 뜬 상태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하고 7시 반쯤에 끝나면 샤워하고 씻고 그러다 보면 이제 8시쯤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청소를 하거나 바나나 같은 거를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9시에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이 정도 해야 겨우 직장인 운동량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생활 운동? 생활량 늘리는 정도예요. 아침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움직이고 샤워하고 딱 나오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기도 좋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지금은 집에서 요가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동네에서 맞는 운동을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프리랜서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홈트레이닝보다는 어디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정말 오랫동안 해오거나 이게 정말로 생활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바쁘다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거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주문한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멘탈이 무너지기도 쉽고 그래서 자기관리 잘하는 분들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작업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출근하는 것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날씨가 변해가는 것도 느끼고 모닝 루틴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영어학원을 등록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런 체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혼자서 하더라도 오전에는 좀 정해진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거를 처음에는 만들기를 추천드려요. 그다음 2번, 자금. 좋은 일을 고르기 위한 선택권 가지기. 자금은 당연히 평소에도 필요하겠지만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좋은 일을 고르기 위함인데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다면 들어오는 일을 다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든 좋다라고 생각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냥 일만 시작할 수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좋은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안 좋은 일이란 대우가 안 좋고 페이가 낮은 걸 말해요. 페이가 낮다는 건 그림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림 작가에게 잘해줄까요? 그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림 작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한 달 주고 그림 100장 그려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클라이언트가 퀄리티 있는 그림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수정이 없거나 까다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적당히 찔러보다가 페이가 된다는 작가랑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원하는 그림 스타일을 던져주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른 사람 그림을 나한테 주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 그림 스타일이랑 상관없이.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작업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그게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되겠어요. 돈도 안 남고.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거예요. 당연히 일하는 과정도 안 좋으니까 다음 일 할 때도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요. 그리고 작업 과정 중에서도 그림에 대한 피드백이 올 때 굉장히 무례한 피드백이 오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돈도 안 남고 포트폴리오도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간당간당 턱걸이를 하거나 그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도 조금 주는데 그거를 막 3달, 4달 동안 그리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정말 돈이 없다면은 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저는 자금을 미리 조금 내가 몇 달치의 생활비는 준비를 해두는 게 마음이 안정적으로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도 일을 하는 걸 추천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건이 조금 안 되거나 페이가 좀 낮다 싶지만 경력이 없다면 포트폴리오 만든다 생각하고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골라서 괜찮은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금을 좀 준비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일이 왔을 때 집중해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겠죠?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수도 없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도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경우엔 멘탈이 흔들려서 그림을 못 그리거나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면서 시간만 흐르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소액의 정기적인 수입 만들기. 프리랜서는 고정 수입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많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할애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시면 소액이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안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작업할 때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번에서 말했듯이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은 현실 감각이나 시간 감각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기도 해요. 보통 미술학원 강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표 금액 정하기. 한 달에 나는 무조건 200 이상은 벌겠다라는 식으로 목표 금액을 정해요. 처음부터 이걸 딱 맞추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또 입금이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하면 한 달에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하면 내가 한 달에 또는 1년에 얼마를 버는지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금전 관리나 일을 얼만큼 하는지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정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든 맞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프리랜서는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떤 달은 수입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달은 800이 들어오는 달도 있어요. 내가 800 벌었다 하고 많이 벌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3달은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달 동안 800을 번 건데 한 달에 200 정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체크를 안 하면 800 벌었으니까 하고 이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어요. 금전 감각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1년 동안 버는 돈이 생각처럼 많지 않을 수 있어요. 3번, 포트폴리오 컨텐츠 스스로 만들어내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10년 이상 하다 보면 주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지속되냐 아니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회사를 돌아간다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적성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직업이 좋냐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혼자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게 필요한지,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배울 건 많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야 해요. 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이 없네? 기다려야겠다. 이러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누가 시켜야 일을 하는 사람은 프리랜서를 오래 하기 힘들어요. 일이 없더라도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던가 일주일에 한 장은 꼭 완성하기라던가 스토리 있는 그림으로 연작 5장 그리기 등등 본인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 해요.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계속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변 작가님들을 보면 꾸준히 오래 살아남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일이 없다고 해서 절대 가만히 있거나 하지 않고 계속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시도를 하세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옛날 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해요. 비주얼 계통의 직업들은 이런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자기개발이나 자기관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계속 통제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강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그대로 사용하고 하고 싶다 연락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그려놓으면 이것도 충분히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연락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자체 생산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4번째, 계약서.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알아두기.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다 설명하긴 길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계속 바뀌고 프로젝트마다 계약을 단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믿을 수 있는 건 계약서밖에 없어요. 계약하기 전에는 담당자가 자기를 믿고 하라던가 그런 계약에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 그런 문제는 없었다. 계약서상에만 명시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담당자가 퇴사를 할 수 있어요. 조직 속에서 이 담당자가 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클라이언트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인데 이런 말들은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 또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소모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작성하고 내가 어떤 계약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출판권 설정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계약서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계약서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서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내가 계약하고 협상할 때 긴장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죠. 협상할 때. 그리고 또 페이에 관한 부분인데요. 원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장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의 그린페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메일로 페이와 기간과 그리고 프로젝트의 정보가 오지만 그렇지 않고 전화로 바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확실하게 답변을 주거나 클라이언트가 페이를 얘기했을 때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상그림에서 만든 평균 단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연도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2005년께 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건비도 오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림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균 단가라는 건 그림을 떠나서 그림 한 장 그리는 노동에 대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준비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